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1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800여 명이 늘어 거의 2배가 됐고 2주 전보다는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714명, 은평 786명이 발생했습니다. 20일 0시 기준 서울의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54.4%, 재택치료자는 57,05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최대 28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추가 의료 대응 대책도 내놨는데요. 먼저 동네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 한 곳에서 검사, 진단,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도 더 강화됩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지난달부터 전면 허용한 대면 면회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 대응 대책의 목표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든지 고위험군이지만 아직까지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또 기초 접종도 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 사무국장님, 먼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에서 8월쯤 전월세 대란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어든다고 하던데 현재 서울의 전세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이제 전세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정체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전월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월세에 대한 물량은 굉장히 많고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역대의 그 거래량과 가격 상승의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요. 집값이 상승했을 때는 이제 전세가나 이제 임대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 줬는데 사실 이제 집값이 하락기에는 전세가라든지 임대가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집값이 하락되면은 뭐 깡통 전세라든지 이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세를 꺼리게 되고 물량도 조금 쌓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막 관망세, 보합세, 그 일부 지역은 조금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기존에 예상했던 그 전세 난보다는 지금 뭐 두드러지지 않게 전세가라든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굉장히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을. 왜냐하면 금리보다는 괜찮고 이제 집을 이제 구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그 돈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모두 세입자나 뭐 임대자나 다들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짙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쌓여 있는 매물은 전세가 많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전세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 조금 높다거나 주택 가격 이제 하락 대비 기존의 상승이 너무 높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물건이 나와 있어도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발표하면서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1년 이후에 가장 많았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 월세화가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기존에도 이제
월세랑 전세 가속화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과거 한 2019년도부터 보면은 40%대를 웃돌았습니다. 이때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거의 55% 정도에서 시장이 월세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가속화도 50%대 이상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동산이 나와 있는 물량이라든지 거래되는 것을 보면은 약 뭐 7대 3 정도 비율로 그 전세가 우세했다면은 지금은 거의 이게 역전되다시피 해서 월세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세입자들도 전세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이제 월세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현재 이제 6%대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제 빅스텝의 영향으로요. 0.05%씩 그리고 게다가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은 7%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 가속도라든지 변동금리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고정적인 월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이 와중에 반전세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한 8.5%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대세적으로 좀 퍼지고 있다. 전세가 점점 더 줄어서 자취를 감추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또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좀 우려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에 그 저리 대출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주거 취약 계층들을 위해서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공급량을 이들 대상으로 늘리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지원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대출 이자 등을 좀 저리로 낮춰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양천구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생겼습니다. 양천구가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꿈놀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내부에는 심리치료실과 보안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용 정원은 7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여성, 아동, 청소년이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상담사 등 6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는데요. 이들은 학대로 분리조치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상담,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 작년 한 해 양천에서 아동학대 피해로 신고된 건수는 524건으로 2020년 2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2년간 발생한 피해 신고 중 아동학대 피해로 판명된 건수는 580건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 대중화까지는 아직 현실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전기차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첫 순서로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는 이유를 한범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 산업 등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턴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